이거 저 예전에 한번 기사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이분도 비슷한 궁금증이 생기셨었나 봅니다. 다이어트 뭐 콜라나 사이다, 다이어트 소다 음료 있잖아요. 청량음료를 마시면 치매와 뇌졸중 발병 위험이 커진다는 뉴스입니다. 저는 이것도 또 궁금한데요. 국내에서 파는 제로칼로리 탄산음료도 이쪽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한 궁금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다이어트 코크, 다이어트 뭐 펩시 뭐 이런 거죠. 예전에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 콜라 같은 거는 뭐 햄버거나 피자 이런 거 먹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음료라고 생각했죠. 항상 세트 메뉴에 올라와 예, 있잖아요. 우리 김치처럼 이렇게 뭔가 느끼함을 싹 잡아주는 듯한. 짜장면에는 단무지.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탄산음료에는 각설탕 7개 정도가 들어가요. 아하. 엄청난 단, 고칼로리의 한 음료인 캔에. 거죠. 한 캔에. 예. 그래서 이런 것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단맛은 내면서 칼로리가 없는 그런 향신료를 써서 만든 게 다이어트 코크였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설탕이 없고 칼로리가 적으니까 그런 높은 포도당을 함유하고 있는 음료보다는 이론적으로는 좋아야 되는데 주로 그 인공감미료 이름 뭘 쓰나요? 이 아스파담 같은 거? 아스파탐. 네. 아스파탐 예, 같은 거? 그런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온 다음에 한 5년 정도 있다 다시 연구를 해봤더니 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냥 일반적인 빨간색 콜라와 하얀색의 그 다이어트 코크는 그 설탕량이 다르고 그럼 칼로리도 제로 칼로리. 칼로리도 제로니까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비만에 봤더니 영향이 없다. 예. 그거 자체만 먹으면 아마 저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코크만 마신다면 분명히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될 텐데 각설탕 7개는 안 먹은 셈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이게 단맛에 중독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단맛 중독. 네. 거기서 단맛이 있으니까 계속 내 평상 생활에 그러니까 콜라를 먹을 때는 설탕을 안 먹지만 다른 음식을 먹을 때는 그 단맛, 다이어트 코크가 줬던 단맛 때문에 계속해서 단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혈당이 높다는 거, 단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비만 위험이 높고요. 네. 비만은 당연히 이제 뇌졸중 위험이 높죠. 그다음에 혈당이 조금 높게 진행되는 것 자체가 또 뇌졸중과 치매의 원인이 되죠. 뇌의 염증 반응을 계속 일으켜서, 예? 그러니까 고혈당을 평생 유지했던 사람은 치매 위험도가 한 2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청량음료에 함유되어 있던 어떤 성분이 곧바로 치매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코크나 아니면 뭐 이런 그 청량음료에 넣어 있는 그 단맛에 중독되는 것 때문에 단맛 중독이 혈당으로 연결이 되고 혈당이 곧 뇌졸중과 치매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 코크를 많이 마시는 사람의 식생활 습관이 비만 식생활 습관이 되고 네. 뇌졸중 위험 식생활 습관이 되고 치매 위험 식생활 습관이 된다는 그런 거죠. 단맛 중독 위험하네요. 이 인공감미료 역사를 제가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옛날에 이 인공감미료 종류 중에 사카린 알죠? 사카린. 그러니까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설탕을 그 사탕수수를 재배가 어렵고 그게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 대신에 사카린이라는 인공 감미료가 뉴슈가. 예. 난 저희 이걸 어떻게 알지? 부모님 세대는 사카린을 많이 드셨대요. 네. 그냥 물에서 타서 그냥 먹었대요. 너무 맛있어서. 김치 담을 때도 뭐 사카린 넣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사카린 안 쓰죠. 네. 그게 암 발생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안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연구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억울하겠네요. 억울해, 사카린 예. 입장에서는. 옛날에 그 지방의 누명처럼 사카린이 누명을 쓴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사카린이나 이런 아스파탐 같은 건요, 일반 당의 한 200분의 1밖에 안 돼요, 칼로리가. 그렇기 때문에 당도는 똑같이 나오는데 칼로리는 없죠. 그래서 제로 칼로리 콜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쥐 실험을 했을 때 하루에 800캔을 먹는 용량으로 쥐 실험을 했더니 암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그 용량이 너무 과다한 거였죠. 설계가 잘못된 논문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엔
이게 이제 무혐의를 판명을 한 거죠. 예. 근데 원래는 옛날에는 그 로마 시대인가 이게 사카린이 그 사파룸이나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단맛을 나타내는. 네. 거기서 라틴어까지 나오고 우리 예. 진짜 너무 아카데믹하다. 예, 여튼 만담이라니요. 만담 아닙니다. 우리 아카데믹이에요. 원래 로마 네. 시대도 있었어요. 사파라고 라틴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단 맛을 내는데 포도 주스랑 뭐 포도주를 찌꺼기를 가지고 납 그릇에다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감미료처럼 썼는데 이제 그걸 먹으니까 여자들이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혹시 납중독? 납중독. 창백해지는 거죠. 그릇에서 나오는 납중독. 납 때문에. 근데 그거를 막 다 먹고 뭐 낙태할 때도 쓰고 뭐 맛을 낼 때도 쓰고 단맛이 나니까 그렇게 시작한 인공 감미료가 사카린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아스파탐이라는 강력한 인공 감미료가 만들었죠. 인공 감미료 원래 그 아스파탐은 원래 우리 청량음료에서 쓰거든요. 네. 거의 90%가 그 아스파탐을 쓰는데 뭐 제로 칼로리라고 나와 있는 건 거의 다 아스파탐인 예. 거죠. 예. 우리가 사카린이나 아스파탐이나 이게 단점이 뭐냐면 끓는 물에 가면 그 단맛을 잊어버려요. 써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찌개에다가 단맛을 내려고 설탕을 넣잖아요. 백종원 아저씨가 설탕 넣잖아요. 그거는 되는데 사카린 넣으면 그게 쓴맛으로 바뀌어서 음식 맛이 나빠져 버려요. 네. 그래서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에만 청량 쓰는구나. 음료에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낮은 온도에만 강력한 단맛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여기 또 곁들여서 인공 감미료의 역사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튼 인공 감미료 자체에 어떤 나쁜 그 영향이 있어서 뇌졸중이나 치매까지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 네, 그거는 이제 오해가 말씀드리고요. 있었는데 네. 임 원장이 지금 지적해줬던 대로 오해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풀리고 있어요. 네. 사카린 같은 경우도 2014년에 풀렸죠. 거의 예. 최근에 풀렸죠. 네. 예. 갑자기 MSG도 생각이 나네요. 사람들이 MSG 건강에 나쁜 것처럼 많이들 오해를 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여러 결과에 의하면 MSG가 그렇게까지 인체에 나쁜 것은 아니다. 제가 이제 MSG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이제 논란이 있었죠. 모 프로그램에서 이제 글루타민산 나트륨. 그거를 안 친 음식이 좋은 식당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그게 식품업체에서 그렇게 MSG가 나쁜 게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치열하게 네. 취재를 했다 결국 보도를 못했어요. 뭐냐면 MSG가 나쁘다는 것에 대한 연구 결과는 못 찾았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 MSG를 넣은 음식은 맛있잖아요. 그럼 과식하게 더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식습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맛이 똑같아요. 있어서 과식을 예. 부르는 거예요? 이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다이어트 코크의 문제는 당시에 미국의 산제이 굽타가 미국 CNN에서 5분 동안 방송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다이어트 코크 비만 예방 효과 없다, 똑같다라는 보도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처음 했어요. 근데 그거를 막 취재하는 것의 그 원리를 네. 그 MSG에서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맛을 좋게 하고 우리 몸에 별로 해를 주지 않으니까 네. 나쁘다 할 수 없는데 음식을 많이 먹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맛있는 음식은 어쨌든 더 먹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네. 떡볶이에도 이거 MSG 치고 그럼 맛있잖아요. 더 먹게 되긴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리포터로 다닐 때 학교 앞에 떡볶이 뭐 임신한 그 여고생 때 먹었던 떡볶이를 못 잊어서 임신하고 와서 먹는다는 그런 마성의 마법의 그 떡볶이 할머니한테 이제 취재를 갔었는데 나중에 막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나를 하얀 가루를 넣어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찍지 마. 나중에 보니까 미원. 네. 이었는데요. 여튼 넣으면 맛있죠. 근데 그 얼개가 똑같다. MSG랑 그 아스파탐, 청량음료랑 얼개가 똑같네요. 그 분자식이나 뭐 구조적으로는 그게 분해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단맛은 느끼고 넘어가지만 장에서 분해가 안 되고 그냥 그래서 배출된다. 흡수가 안 되는 거구나.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 뭐 논문에서는 그 뭐 내당능 장이라든지 뭐 장의 그 장 세균의 그 불균형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흡수는 안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돼서 사실 좋다 안 좋다 이제 아직 그거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근데 이번 연구로 아까 얘기한 뇌졸중과 관련된 아까 식습관의 변화 이런 것들은 지금 영향을 주고 있죠. 네. 단맛 중독, 짠맛 중독, 그다음에 감칠맛 중독.
모두 다 혀는 즐겁지만 몸 전체의 건강에는 그렇게 득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것들이, 해가 되면 해가 예. 됐지. 그러니까 아스파탐 같은 경우에도 뭐 그 결정적으로 이게 뭐 암을 일으키거나 뭐 우리의 당뇨병을 일으킨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아직 안 나온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하는 이유는 그 과식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이런 이 식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제가 좋아하는 원리가 들어가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맞아요. 즐긴 만큼 당한다. 아, 네가 좋아하는 것이 너를 망칠 것이다. 네, 그렇게 되는 뭐 거죠. 그래도 뭐 저는 1위 1비 하면서 좋은 1위 1비. 예, 언제나 그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뽀얀거탑 할 때마다 늘 하게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단맛 중독, 아스파탐, 짠맛 중독, 소금, 감칠맛 중독, 글루타민산 나트륨. 네, 여러분 모두 적정선을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